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또 다른 주제는 고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들과 원가정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금 다뤄보고자 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은 뉴스를 보고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고아 권익연대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어떤 조윤한 대표님이라는 분이 연합뉴스에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사실 제목을 보고 조금 쇼킹했거든요. 고아라고 성경험, 성병 진단서 떼오라는 예비 시어머니, 이런 충격적인 이제 제목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아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조차도 받을 수밖에 없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정말 고아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짧은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연변 이 기사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대표님 본인이 굉장히 피해의식 없이 인터뷰하시려고 노력했고 본인도 이 본인의 아픔을 극복하시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 파워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접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보육 시스템에 대해서, 보육 시스템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마치 이제 예전처럼 북유럽이 그러했고 뭐 다른 해외에서 그러했으니 엄마들이 이제 더 이상 경력 단절이 없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에서 풀로 책임져 주는 형태 또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 복지 정책인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엄마들은 마음껏 일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마음껏 일해. 아이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국가가 책임져 줄게. 그렇지 않으면 복지가 안 되고 있는 형태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복지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방향이 이 기사를 보면서도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보면 고아라는 어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양육하고 국가가 돌봐주는 것이, 그게 우리 복지 정책의 대세고,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 안에서 이 고아들의 삶이 다루어져 왔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립을 하게 될 때, 청년들이 자립을 하게 될 때 보통 그 정착금 같은 것을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퇴소하고 이후의 삶을 돌봐주는 복지 정책이 너무나 시급하다, 이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양 문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고, 그 입양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이 어떤 유고시나 아니면 아이가 유기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다른 가정에 보내어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되도록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설에 보내서 시설에서 양육하고 키워주는 형태로 지금 모든 복지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이제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립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특히 주목한 내용은 뭐였냐면, 각 시설에서 이 아이들을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큰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국가 전체에 약간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고, 그게 실제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이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인원이 빠지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또 있죠. 그 아동복지 시설에서,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를 꺼려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한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시설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입양이 전혀 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않을까. 네, 연변이 지금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문제의 본질에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 아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전을 주는 인터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저출산이 심각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왜 많이 드느냐? 아이들을 어딘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들 수긍하실 거예요. 그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때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또 거기서 부모가 필요한 어떤 양육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동 복지 정책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도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위에다 계속 윗돌을 쌓으니까 우리 가정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초가 없는 거죠. 예. 기초가. 그냥 애만 낳아 그럼 국가가 다 키워줄게 이게 아니고요. 가정을 탄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아이가 나오고 아이를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 집에서 있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일을 덜 하더라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문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좀 정책의 방향이 그냥 아랫돌 빼서 진짜 윗돌 막아서 지금 계속 붕괴되고 있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출산율은 네, 네. 계속 점점 더 떨어진다는데 이분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아이를 2명 낳아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종교 목회자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셨다라고 네, 너무 겸손한 모습인 것 하는데 같아요. 네. 네, 그거 보면서 가장의 모습과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담겨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되면 그렇죠. 절대 안 되고. 안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기관들 그리고 그 전에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자 하는 어른들의 시각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저출산 문화와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베이비박스 활동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그 베이비박스에서 출산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네, 네, 그런 하는데요. 의견을 내시기도 하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존과 알 권리의 우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존한 다음에 알 권리가 그 있는 다음에 거죠. 알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 사실 지금 입안된 법률 안들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고아원이나 뭐 이런 대리모 이런 것들과 정반대로 실제 생모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유전학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풀어가는 것과 그렇죠. 원칙을 어떻게 만드는 것의 문제를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이제 김미애 의원님이 굉장히 이런 보호출산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기의 그 생존권에 대해서 그것을 1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지 일단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원가정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이것을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법익의 우선권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단체에서 그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셨던 강사분이 우리 전에 소개했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까? 맞아요.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Them Before Us라는 그런 민간 단체를 이끌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현대적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 우리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혼 가정인데 이제 이혼 가정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들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자. 그럼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엄청난 경각심을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동 학대의 그 가해자, 학대 행위자 자체가 친부모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한 87%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그건 뭐 있죠. 학대 받은 사람들을 중에서 네,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냐. 네, 그러면 이제 부모랑 사는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네. 친부모의 네.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이 있죠. 드는데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국 우리나라의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고 돈 문제로 보니까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근데 말도 안 들어 뭐 이렇게 해서 점점 폭력화되는 문화에 발맞추어서 가정 내에서도 폭력이 많아지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네, 그건 또 풀어야 다른 되는 게 문제예요.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심지어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 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 부모의 사랑이 정말 망가진 사랑이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 의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동들은 어떤 면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가족 정책이나 뭐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기초부터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명백하게 가지고 또 그 아동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것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문화가 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어렵고 이런 문제 해결도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가끔 댓글들 보면 우리가 이 기사로부터 너무 멀리 간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 기사에 대한 주류적인 해석은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요새 빠뜨린 포인트 혹시 놓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오늘도 저희는 좀 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촬영 마쳐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가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